여러분 지금 가장 큰 관심이 어떤 것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청와대 시대를 끝내겠다, 청와대 해체, 이 공약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게 저는 제일 관심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서 특파원을 오래 해가지고 그쪽에 되게 최고 정치 지도자들의 이 집무실을 많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참 그 사람들 보면 태평합니다. 뭐 영국의 다우닝 10번가 엘리제 궁도요. 엘리제 궁도 그 큰 도로변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신분증만 잠깐 보여주면 안에까지 쭉쭉쭉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여기는 보안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샹젤리제 거리에서 엘리제 궁은 그냥 돌 던지면 마당에 돌 떨어질 정도, 그 정도입니다. 사실은 누가 사제폭탄 만들어서 엘리제 궁 안으로 던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엘리제 궁 그 안에 제가 한 두어 번 들어가 봤는데 참 절차도 간단하고 그냥 큰 길가에서 안에 쭉 들어가는 거에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청와대 입구에서 뭐 신분증 확인하고 뭐 이렇게 수색하고 해서 들어가서 저 본관 들어갈 때 걸리는 그 이동 거리에 비하면은 글쎄요 한 5분의 1, 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리고 뭐 어느 쪽도 이 그 중부 유럽 쪽에 가서 보면은 총리가 발코니에 나와서 집무실 발코니에 나와서 시민들한테 손은 들고 대통령도 나와서 손은 들고 저쪽에서 이쪽 막 사진 찍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웃어 보이기도 하고. 뭐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우리 환경이 안보 환경이 절대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 뭐 거기야 그렇지만은 사실은 미국 대통령은 또 어마무시하게 경호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역대 대통령 공약 중에서요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뭐 그때는 당당하게 청와대 시대를 마감을 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랬는데 깨버렸죠. 핑계를 댔습니다. 뭐였죠? 경호 문제. 그러면 공약 낼 때는 경호 문제 몰랐나? 들어가서 살아보니 괜찮았던 거 아닌가요? 아니면 대통령 영부인이 나가지 맙시다 이렇게 말렸나요? 아무튼 이제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청와대 시대 마감하고 광화문 시대 열겠다. 뭐 이 약속 못 지켰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뭐 저는 그쯤으로 봅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는 이제 끝이다. 경복궁 뒤에 북악산 밑에 그 좋은 터에 있는 청와대 여기를 국민들과 서울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 돌려드리겠다. 이제 그곳을 뭘로 사용할지는 뭐 윤석열 후보도 처음에는 머릿속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제 캠프에서 말렸답니다. 윤 후보 당신의 생각을 자꾸 말하지 말고 그냥 청와대 터를 어떻게 쓸 것은 이제 이 서울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국민 여론을 수렴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식의 모양새를 갖추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어디로 갈 것이냐입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처음에는 집무실을 새로 짓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적당한 장소를 잡아서 영국의 뭐 다우닝가 10번지 혹은 프랑스의 그 샹젤리제 거리에 바로 인접해 있는 엘리제 궁처럼 지금 청와대 규모는 뭐 이건 뭐 구중궁 거리입니다. 터도 엄청나게 넓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600~700명 된다고 그러죠. 이제 그러지 말고 그냥 자그만하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의 인력을 30%를 줄인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행을 봐서 30%를 더 줄일지 한 3% 줄이다 말지 그건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인원도 확실하게 줄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무슨 뭐 수석보좌관, 이 수석자 붙은 거 다 없애겠다고 한 거죠. 그냥 비서관, 수석은 뭐 민정실을 없애겠다고 그랬습니다. 민정수석을 없애면서 민정실을 없애겠다. 청와대에 민정이 뭐 필요하냐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생각은 청와대를 대통령실,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라고 부르겠다. 윤석열 후보가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청와대라는 말은 이제 청와대 청와대 관광수원 순례지, 그렇게 옛날에 대통령이 근무했다더라 하는 곳. 초등학생들이 소풍 가서 예전에는 여기서 대통령이 있었대.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서 집무하셨던 곳이 여기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윤석열 시대에는 대통령실. 얼마나 좋아, 대통령실.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 어디로 하느냐.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집무실을 새로 짓고 관저도 새로 짓고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캠프에서 말렸답니다. 그 국민들이 절대 그거 좋게 안 보실 것 같다. 또 짓느냐 어디다가 그래서 이제 정부 서울청사 아시죠? 이 광화문 바로 이쪽에 있는 거.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하고 미국 대사관이 맞은편에 있고 이쪽 맞은편에 이제 외교부 청사하고 정부 서울청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거의 랜드마크에 해당되는 이제 고층 빌딩이 그것만 딱 있어가지고 그냥 멀리서도 눈에 딱 띄었는데요. 이 건물입니다. 지금 뭐 주변에 고층 빌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빌딩은 아닙니다만 여기 9층에 이 건물 9층에 지금 총리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 집무실 지금 9층에 있는 그곳을 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로 이제 변화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인수위원회 또는 대통령 당선인 그 쪽에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여기 관련 정부 관계자들에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정부 관계자들이 가능하고 말고요. 그랬다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요. 어느 쪽 후보가 될지 모를 때는 정부 관계자들이 곤란한데요. 이런 애로가 있었는데 그랬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딱 당선되자마자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취재한 바로 이렇게 입장이 바뀝니다. 어찌됐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3월 9일 이전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정부 서울청사 9층이 지금 애로사항이 하나도 없게 공간도 충분하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은 그냥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거기 비서진들이 있어야 될 공간도 필요하고 경호팀이 있어야 될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이제 9층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면 위로 2개 층, 뭐 10층, 11층, 아래로 2개 층, 7층, 8층 뭐 이 정도를 대통령을 위한 공간으로 쓰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하게 실려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걸 실천한다. 그래서 인수위원회 제1호 이 업무가 돼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만약 대통령의 그 집무실이 여기 9층에 와 있으면은요, 그걸로 이렇게 수평으로 봐서 옆에 있는 빌딩들의 그 수평으로 보이는 그 층은 창문을 이제 좀 가려야 되는. 뭐 창문을 가릴 때 어떻게 가리느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쇠철판 또는 뭐 이렇게 아주 깜깜한 그다음 강화 유리 이래서 바로 인근에 있는 빌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렇게 직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좀 가리는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과 그 비서진이 써왔던 그 철저한 보안 속에서 운용 가능했던 컴퓨터 통신망, 이걸 이제 이쪽에도 옮겨오든지 새로 심든지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그럽니다. 작게는 수백억에서 뭐 천억도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은 지금 검토되고 있는 예정대로라면 정부 서울청사의 9층, 여기 대통령 집무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은 어디서 자느냐 이겁니다. 대통령이 잠은 어디가 좋을까요? 호텔? 아니면 뭐 이 집무실에서 가까운 광화문 일대 어디를 이제 물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총리 공관 삼청동에 있죠. 혹시 지나가면서 보셨습니까? 거기도 꽤 공간이 큽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부가 막 애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반려견은 좀 있지만 공간 자체로는 충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경호,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의 환경상, 안보 환경상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고민이긴 하지요. 또는 뭐 대통령 안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적당한 곳을 골라서 이제 쓴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폐일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굳은 의지가 있다. 청와대 시대 마감, 대통령실의 시대를 열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석 비서관제 없애겠다, 민정실 없애겠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배우자를 보조하는 제2부속실 없애겠다, 인원 30% 감축. 이제 아마 주말을 거치면은 곧 이제 인수위원회 출범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인수위원회 출범을 할 때 위원장은 누구, 부위원장은 누구, 또 이제 여러 그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별로 본부장은 또 누구, 뭐 국실장은 누구, 이제 이런 작업이 지금 굉장히 바쁘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 그동안 이제 언론에 자주 노출됐던 그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냐? 그 중에서 안철수는 어디로 가지? 여러분 아이디어 있으세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곧 합당 절차 밟기로 돼 있는데 마지막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단일화를 이제 합의를 해준 그 안철수 공이 있지요. 뭐 단일화가 역효과도 있었다. 단일화로 뭐 윤석열 후보에게 온 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그 분석은 분석인 것이고, 어찌 됐든 선거 막판에 3월 3일 날 선거 본투표 일주일 남겨놓고 사전투표 전날에 아주 극적으로 단일화를 해주고 본인이 사퇴를 하는 그런 양보를 한 건 사실입니다. 오늘 점심밥 둘이 먹는데요. 윤석열 안철수 점심 먹는 자리. 이제 그 점심 먹는 자리가 뭐겠습니까? 이제 안철수가 윤석열 후보한테 내놔 이거죠. 내가 단일화라는 것을 줬으니, 그리고 내가 대통령 후보를 사퇴를 했으니 당신이 나한테 이제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에 뭐 입으로만 이 얘기 저 얘기 다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다 백지수표 내놓고 도장 찍어라 이겁니다. 첫 번째가 인수위원장, 두 번째가 인수위원회가 2달 동안에 이제 업무를 마치고 끝나갈 무렵에 초대 총리를 지명을 할 텐데 그것도 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좀 먼 얘기, 훗날 얘기입니다만 뭐 당대표 도전, 안철수의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당 대표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 대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도전 가능성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고울, 마지막 목표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후보는 그런 얘기를 반복해 왔어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곧 안철수의 미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탄탄한 지지로 5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마치는 그날 안철수도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돼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안철수의 미래다. 이거는 윤석열과 안철수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러한 얘기를 내놓고 이제 우선 당장 해야 될 일을 오늘 낮에 윤석열 안철수 아마 단판을 짓는 그런 점심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측근을 대동하고 만나는지 아니면 단둘이 먹는 밥자리인지 나중에 속보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썸네일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가 백지수표 요구한다. 인수위원회. 안철수가 혼자서 인수위원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인수위원회 핵심 포스트에 내 사람들 몇 자리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이 단일화의 이제 1등 공신 중에 1등 공신 장제원 의원 부산의 지역구가 있고 3선입니다. 당선인 비서실장 이미 발표가 됐죠. 비서실장. 그다음에 권성동 저 윤석열 당선인 뭐 어릴 적부터 중마고우 저 강릉에서 같이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법무장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법무장관 혹은 원내대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윤핵관 중에 한 명이었던 윤한홍 의원 창원 마산 뭐 이쪽에 이제 그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윤한홍 의원 그 윤석열 당선인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지금까지는 경남지사에 도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좀 변화 기류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당하고 정부하고 뭐 가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당내 핵심 요직을 맡을 가능성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이었죠.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중도 하차를 해서 나간 뒤에 그 빈자리를 채워가지고 무난하게 선거 승리를 이끈 그 최고 실력자가 권영세 본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권영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안철수한테는 위원장 주고 권영세는 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권영세 본부장이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인 경력도 권영세 본부장이 이제 더 내가 위해서 야 내가 정말 안철수 밑에는 못 들어가겠다 이런 심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것이 있으므로 안철수 위원장을 떠받들어 주기는 하지만 인수위원회의 실질적인 책임은 권영세한테 맡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 새로 출범하는 인수위원회의 얼굴마담은 안철수, 실소유주는 권영세. 뭐 이런 구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본부장은 뭐 이제 기자들이 가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뭐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난 아니야. 난 좀 쉴래. 나 건들지 마. 그 얘기는 부위원장 이건 아니잖아. 위원장 내가 왜 못해? 이제 그러면서 넌지시 윤석열 당선인의 뜻을 기다려보는 거죠. 그래서 부위원장을 시키되 실권을 가진 부위원장이면 생각해 보겠다. 그러나 정말 위원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데 뭐 있으나 마나한 부위원장 그건 싫어. 난 그냥 쉴래. 이런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있습니다. 선대본부에서 원희룡 뭐 제주지사도 했고, 그다음에 대장동 일타 강사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은 원희룡, 남원정의 한 사람이었던 원희룡. 이제 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뭐 총리 뭐 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총리감으로 뭐 또 그 이전에는 종로 보궐선거 있었는데 종로에는 이미 이제 끝났지요.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종로 국회의원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총리는 뭐 안철수 초대 총리 거의 굳은 자가 돼가는 것 같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 마지막까지 경선을 다투었던 원희룡인데 갑자기 갈 자리가 좀 애매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뭐 행안부 장관, 예를 들자면요, 이제 장관으로 입각을 하는 그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가 하면 본인은 또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경기지사. 글쎄요, 본인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원희룡 정책본부장 앞에 놓여 있는 카드는 그 정도. 그다음에 윤재옥 상황실장, 뭐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 부의장, 주호영 의원 다들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뭔가 상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김한길 전 새시대 준비위원장,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이 인수위원장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